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6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동성로 제 도로 저쪽 시내 쫙 보는데 차가 별로 없어요. 5시 조금 안 돼서 나오는 거랑 5시 넘어서 나오는 거랑 차가 그 몇 대 그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아무도 없을 때 탁 나오는 게 기분이 고속도로 쫙 달리는 것 마냥 너무 좋아요. 신호도 딱딱딱 끊기고요. 그, 자, 완전 뻥 뚫린 그 느낌. 예. 여러분들도 뻥 뚫려야 됩니다. 네, 오늘은요, 페이지 18페이지. 예, 나갑니다. 네. 이 말을 기도문처럼 읊으며 늘 수도승 같은 생활을 하셨다. 세수하고 난 물은 양동이에 모았다가 변기물 내릴 때 썼다. 옷을 사 입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싸구려 벽돌색 잠바 하나로 10년도 넘게 겨울을 났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사실 아버지가 그 옷을 가장 많이 입은 장소는 집이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그 낡아빠진 잠바로 추위를 견뎌냈기 때문이다. 절약이 몸에 배다 보니 돈이 드는 일은 일절 하지 않으셨다. 이걸 보니까 친정엄마 생각이 나는 거 있죠. 한 2년 넘었어요. 돌아가신 2년 반 됐거든요. 근데 야, 이 막 절약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옛날에는 왜 세숫비누 이렇게 사면은 그 세숫비누 그 포장지를 이렇게 잘라서 밑에 대서 불어가지고 나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비누 밑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댔어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쓰라고. 그렇게 옛날에 해서 쓰셨던 기억이 나고, 이거 보니까 물, 그렇잖아요. 변기에 있잖아요. 물 이렇게 해놨다가 변기에 그냥 같이 버리면서, 어쨌든 변기에 누르는 물이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쵸? 깨끗한 또 물이 내려가는 거니까, 그런 거 아꼈던 거. 그게 굉장히 저는 친정엄마가 좀 많이 아끼는 게 몸에 배어 있으세요.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둘 다 같이 담는데요. 근데 엄마의 영향을 85%에서 90% 닮아간대요. 그래서 아마도 저도 아끼는 것도 닮아져 있을 겁니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아빠가 막 붕붕 쓰는 것만 따라 하다가. 그쵸? 예, 그랬었는데 아마 그런 게 같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아끼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아,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아끼시고 그랬는데. 네. 아침에는 맨손 체조 후 혼자 바둑을 두셨다. 점심은 집 근처 복지관에서 해결했고, 오후에는 강변을 산책하셨다. 외출했다 집에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다. 재활용 수거함, 재활용 수거함이나 이사간 집들을 기웃거려 버려진 옷이나 신발, 가전제품 등을 주워왔다. 그렇게 모인 잡동사니는 방 하나를 가득 채웠고 고물상 같은 그 방은 아버지에게 보물상자가 되었다. 저는 이거 보니까 저희 친정엄마 플라스틱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플라스틱 통? 플라스틱 통도 오래되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안 좋은 거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플라스틱 통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그 제가 몰래 이렇게 버리고 그랬거든요. 그 이제 또 많으니까 모르실 때도 많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모아두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아깝고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딱 느낀 게 그거잖아요. 어쨌든 아니 저거 돌아가실 때 들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뭐 들고 갈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던데? 그렇지 않아요? 있어야 안정감 그런가 봐. 뭔가 플라스틱통 뭔가 담아놓은 게 이게 그냥 가득 그냥 이렇게 막 채워놓는 게 그런가 봐요. 그래 마음의 안정감을 플라스틱 통에다가 보는 거야. 안정감. 그 안정감은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면의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플라스틱 통에다가 안정감을 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안정감을 그 외부에서 찾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정감, 행복감. 이 아침에 왜 모였어요? 우리 매일매일 행복하자고. 그렇지 않아요? 풍요롭고 다 있다, 편안하다, 평화로움, 행복감을 행복하는 거.
그래, 행복하면 내가 사랑일 때 행복한 거야. 이거를 우리 각성하려고 아침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알아요, 저도. 그래도 하루 시작을 그렇게 하죠. 근데 깊숙이 하는 거는 무의식. 그쵸? 무의식에서 없어져야지만 행복감이 진짜 진심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행복하자고. 그래서 밖에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서. 아직 저도 이렇게 오늘 아침 이렇게 보면서, 야, 아직 공부를 10년 했지만, 제가 의식 아카데미 공부를 10년 했지만, 정말 그때는 뭐가 왜 이렇게 되는지 내가 원래 이런 게 아니었는데, 현재 의식에서 이게 아닌데 하다가 만난 게 정말 진짜 복이 많아서 만난 게 의식 아카데미였는데, 10년 공부하면서도, 야, 이 두려움이라는 거를 아직도 내가 떨쳐버리지 못했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보는데, 전에 그러셨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두려움을 보는 것조차 그거는 용기가 있는 거라 그랬어요. 보통 보나요? 두려운 거를?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그냥 회피하고 딴짓해요. 나 괜찮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뭐예요? 안 괜찮아요. 열심히 뭔가 해야 될 일을 뛴다거나 뭔가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냥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진짜 괜찮아서 완전 평화로워가지고 아무도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막 그런 상태라면 진짜 괜찮겠죠? 근데 뭐 그 정도는 우리도 같이 구분하지 않아요? 괜찮은 척 하지만 안 괜찮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평화롭게. 그게, 그래서 두려운 거를 내가 내 안에, 내면에 두려운 거를 직시해서 진짜 볼 수 있을 때 정말 그게 용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기를 내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봐야? 이걸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봐야지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안 보면. 안 보려고 해, 그냥. 안 보려고 해요. 그러면 뭐 내가 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있는지,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 에너지장에 휘둘리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용기 있는 분들이 요새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막 보려고 하시는 거. 그 두려운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 있죠. 막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뭐 없거든요, 여기. 자존심도 없고 수치심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근데 그 생각만 가지고 그 감정 속에서 푹 빠져가지고 이게 환상이라고 하잖아요, 환상. 환상을 들고 그 안에 있잖아. 둥근 있잖아요. 공 안에 들어가갖고 내가 혼자 느끼고 내가 있잖아. 나 혼자 느끼고 나 혼자 난리를 치고 막 화다닥 화다닥 하는 게 내 안에서 공 안에서 나를 보고 내가 놀래고 내가 수치스러워하고 그래요. 나보고 놀래고 나보고 수치스럽고 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만 두려운 걸 없애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애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없앱시다. 네. 그래서 플라스틱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플라스틱. 안정감을 플라스틱을 보고 찾는다는 거. 참,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시던데, 내가 보니까. 그쵸?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아버지도 보물상자 같이 가득한 걸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닌, 내 내면에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행복을 우리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네. 그렇게 평화로운 생활을 보냈던 아버지에게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몸무게가 갑자기 줄어서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것이다. 췌장암입니다. 벌써 많이 진행이 되었네요. 수술은 힘들겠습니다. 저희 엄마도 요도간암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요도간암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 수술하셨는데 하시고 나서 네, 하여튼 6개월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암 있잖아요. 암. 이거는 전에 전에 뿌려놓은 업이랍니다. 선생님 말씀에.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막 쌓이잖아요. 그 염증이 됐다가 막 이렇게 응집이 돼서 이렇게 막 뭔가 있지 상처가 심하게 되잖아요. 이게 막 이게 더 커지면 암이 되잖아요. 어느 부위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그래, 우리 엄마도 옛날에 참고 참고 그런 게 있었더니 그랬구나. 그래서 이 두려운 걸 막 해소시키는 거야. 해소. 그냥 그때그때 해소시켜. 그럼 얘가 응집될 시간이 없어. 쫙 해소시키는 거예요. 해소시키는 데를 저는 만나서 너무 좋아요. 해소시킬 수 있는 곳을 만나서. 저 어제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릴 때 있잖아요. 제가 막 그러잖아요. 그분이 이제 요새 수업을 좀 들으시거든요. 듣는데, 어릴 때 상처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막 그랬더니요. 빨리 찾고 싶은 거야, 막. 들어오셨나? 한번 봐야 되겠어요. 들어오셨는가? 네. 오늘 안 들어오셨는 것 같다. 네, 오늘 안 들어오셨네. 막 있잖아요. 야, 오늘 안 들어오셨네. 빨리 해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톡을 했나 뭐 했는데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화 좀 하자고 그랬더니 그래서 통화를 이제 했는데 막 이걸 빨리 차고 싶은 거야. 3살 이전에 이게 영향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3살 이전에 상처 때문에. 그 3살 이전에 모든 게 있대요. 근데 그래, 그거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야. 그 해결을 자꾸 적극적으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데 그것 때문이니까 빨리 찾고 싶은 이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이걸 좀 알기 시작을 하면 조금씩 불편하거든요. 그럼 해소해야 돼요. 지금은 안 불편한 게 해소된 게 아니라 어때요? 그냥 이렇게 꾹 눌러놔서 깔아앉아 있잖아요. 그 빨리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차분해질 때, 때가 될 때 올라와요. 때가 될 때 기억이 떠올라요. 때가 될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탁 찾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막 그게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무의식을 바꿀 거야 라고 결정을 하니까 뭔가 이제 더 떠오르는 게 있는 거야. 더 깊숙이 맥을 바꿀게.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조급해가지고, 어딜 갔대요. 또 다른 데 어디 가서 이런 뭐, 이렇게 뭐, 어릴 때 이런 걸 뭐 찾는 게 뭐가 있는지 갔대요. 근데, 그 잠깐 상담하는데 80만 원씩 주고 했대요. 그래서, 야, 기다리시라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시간도요, 그쪽 시간에 맞춰서 내가 가야지, 이 시간에 맞춰지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하면서. 정말 있잖아요. 지금 듣는 수업이 정말 너무너무, 정말 돈이 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그게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아마 그, 뭐, 사먹는 거, 군것질 값도 안 되는 거, 그렇잖아요. 고기 사 먹으면 그 돈 들어가요? 그 더 이상 들어가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릴 때 이런 상처가 해소가 되면 이런 암 같은 거는 지금 드러나는 거는 전에 스트레스 받았던 거. 지금 스트레스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술하거나 뭔가 깊은 그거는 전에 뿌렸던 게 이렇게 온다라는 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나는 지금 막 계속 있잖아. 이렇게 풀어헤치니까, 에이, 나는 이런 큰 병은 안 걸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우리도 그럽시다, 다. 예? 아버지가 아니라니 믿기지가 않았다.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 뒤엉키는 와중에 굴비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그러나 돈을 아끼느라 자주 드시지 못한 그 굴비 말이다.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 진열된 상품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랐다. 10마리에 30만 원. 나는 앞으로 이걸 몇 번이나 더 보낼 수 있을까? 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보낸 마지막 굴비였다. 무서운 속도로 자란 암세포가 소화기관을 눌러버렸기 때문이다. 굴비를 받은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더 이상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게 되었다. 때가 되신 거예요. 그냥 한 인생에서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에 근원은 죽음이래요. 다 있잖아. 두려워해. 근데 근원에 찾아서 들어가면 죽을까봐가 있는데 희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자, 선생님이 희소식을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죽을 날은 다 정해져 놓고 왔대요. 우리가 지금 어머 내가 두려워 죽을까봐 해도 안 죽는데요. 정해진 날 죽는데요. 그래서 이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진행돼요. 돌아가실 때가 안 됐으면 아마 그러신 분 있지 않아요? 암이 걸렸는데도 오래 이상하다.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 분 있지 않아요? 그런 분 계세요. 뭔가 신호는 탁 왔어.
더 건강 관리하면서 그러신 분 계세요. 저 아는 분도 저 상주에 간암이셨어요. 근데 연세가 있으셨거든요. 60대셨나? 근데 이제 이런 좋은 거 있잖아요. 대체의학 식품 드시더니 지금도 그죠 농사 짓고 그러신 분 계세요. 다 암이라고 해서 다 돌아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바꿀 수도 있는데 그걸 안 바꾸고 명대로 가시는 분을 봤어요. 이게 진짜 믿으면 이게 이거를 내 이 죽음도 연장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하는데 그걸 진짜 믿고 이거는 보통 그건 아니죠. 정말 믿고 내가 진짜 편안하게 그 안내를 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따라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면은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그냥 탁 놓고 내 명대로 가겠다 하고 있죠. 말 안 듣고 기분 탁탁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을 봤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런 아픈 거 정해져 있는 대로 간다면 빨리 진행이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도요 편안하게 그냥 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내가 이게 몸이 난 줄 아는데 우리가 에너지 자체가 의식이다. 본체가 따로 있어요. 본체가. 이거 뭐 공부 안 하시면 저 뭐야 이럴 거예요. 나 하면 이렇게 나를 찾잖아요. 이게 난 줄 알잖아요. 물질이 내가 아니래요. 근데 자꾸 이렇게 몸에 매여 있는 이 몸에 매여서 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참 벗어나서 이게 진짜 돌아가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프시잖아요. 돌아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영혼 진짜 본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다시 또 나오고 다시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돌아가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계속 각성하고 있어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그냥 엄마가 가시는구나. 그럼 또 나오시겠구나. 내가 몸이다 하면 빨리 나오는 거고 내가 몸이 아니다 하면 늦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저는 믿어요. 제가 다 믿으라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저는 믿어지는데요. 근데 믿으니까 편안하던데요. 그래서 엄마가 고향으로 가시는구나라고 하니까 그냥 뭐 가셨다가 다음에는 그런데 더 좋은 사람 만나고 더 부잣집에 더 편안하게 만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그냥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펑펑 우는 거 보셨나요? 저 그때 오셨던 분이 못 봤을걸요? 저 펑펑 한 번 안 울었어요. 왜 엄마 고향으로 갔는데 왜? 엄마 좋은 고향으로 갔는데? 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안 울었어요. 근데 약간 입간할 때 있잖아요. 조금 약간 찔끔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슬프고 원통하고 왜냐면 슬픔하고 원통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엄마 거 아니에요. 누구 거? 내 거, 내 거. 내 어릴 때 그 슬프고 원통한 거를 그냥 여기다가 그냥 막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기억에 우리 딸은 능력 있고 최고고 뭔가 그게 항상 자랑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대로는 그냥 해드렸어요. 그냥 어느 정도는 막 저기는 안 했어도 그래도 엄마가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집에도 살아본다. 너 때문에 뭐 한다. 내가 너 때문에 이런 좋은 차도 타본다. 너 때문에 이런 데도 와봤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원통하고 막 아이고 아이고 안 그랬거든요. 제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저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통이 하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후회하지 말고 빨리 성공하셔서 잘하십시오. 성공하시면서 잘하시고 마음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죽음은 뭐야? 정해 살는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 아이고, 내가 두려워할 것도 없는데 괜히 그랬네 하면서 죽을까봐.
원인은 깊이 파고들면 죽을까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암이 발병한 것을 알고도 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한결같았다. 오히려 아버지가 한결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는 그 오랜 믿음을 고수한 것이다. 여전히 쓰고 난 세수물은 양동이에 모았고, 그래도 네, 가장 아낄 건 아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싼 사진가를 찾아 영정 사진을 찍었다. 무엇보다 고집을 부리신 건 암병동에 입원했을 때 6인실에 머무르겠다는 것이었다. 입원비가 하루 10,000원 정도인 그곳에서 아버지는 가족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했다. TV 채널을 마음대로 고르지도 못했다. 자식 생각도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화도 내보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아버지에게는 다 쓸데없는 돈 낭비일 뿐이었다. 절약하시는 게 그냥 확고한 거예요. 무두가 어떻게 하든 확고한 거. 그러니까 확고함을 보시면 돼요. 네? 절약도 확고하게 다 믿는 그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강한 거. 강하게 믿어지느냐 이거죠. 네?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흔들리느냐. 어? 자식이 얘기했는데도 꿋꿋하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버지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어쨌든 자기의 어떤 절약해야 되겠다는 걸 그냥 꿋꿋하게 가는 거, 믿고 가는 거. 이 아버지 멋있다, 그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멋있지 않아요? 대단하신데요? 그쵸? 네. 안 그러면 그럴까 할 텐데, 그쵸? 네. 6인실 침대에 누워 아버지가 잠 못 이루고 근심한 것은 역시 돈 문제였다. 근심하면 돈은 또 안 되는데, 그쵸? 근심하면 안 되는데, 근심하셨네, 그쵸?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돈이 아닌 자식들의 돈이 걱정이었다. 너희들이 가난하게 살까봐 두렵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지 않느냐. 얼마나 절약하고 얼마나 저축할지 계획을 세워와라. 5년, 10년 단위로 자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아버지 너무 현명하다, 그쵸? 근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는 거는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는 거는 두려운 일이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건 내가 지금 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찾아보면서 없애면 두려운 게 점점 사라지죠. 근원적으로 없애야 사라지지만 그래도 순간순간은 또 사라졌다 또 했다 사라졌다 이러면 이게 이제 막 압이 조금 풀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현명하지 않아요. 5년 뒤, 10년 뒤.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5년 뒤, 10년 뒤 계획 세워놓으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5년 뒤, 10년 뒤. 손. 신민주 선생님 손은 이거 아니죠? 안녕손이죠? 이러고 계신, 안녕손 같아. 그쵸? 누가 계신가요? 예.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쵸? 야, 이게, 그 5년 뒤, 10년 단위로 해서 자세하게 그 저축. 사실있잖아요. 저도 이거 안 해놨거든요. 저도 안 해놨거든요. 안 해놨는데, 와,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게 정말 세워봅시다, 우리. 5년 뒤, 10년 뒤에 얼마를 저축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해야 될 것 같다. 찔린다. 그쵸? 안 해놔서. 이거 해야 돼요. 하면 이대로 가는데 꼭 있죠. 이것도 안 흔들려야 되는데. 내가 저금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데 저금해야 되는데 꼭 뭐요? 저거 쓸 일이 있어. 그럼 막 깨서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굳건하게 딱 이거는 없는 돈이야 해야 되는데, 돈에 그게 안 되네. 그쵸? 해야죠. 안 되는 애가 아니라 해야죠. 아버지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참 있잖아요. 갖고 오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야, 우리도 절약해가지고 5년 뒤, 10년 단위로 해서 어떻게 저축할 건지 계획을, 저축 계획도 세워야 되고, 우리 저축 계획만 세워야 돼요? 저축 계획도 세워야 되고,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내 수입을 버는데 결정권이 내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결정권이 있는데 내 수입을 내가 결정하는 대로 탁 만난다면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결정을 못해. 다른 타인에 의해서 내가 이 회사 어떤 일에 의해서 내가 그냥 거기에 딱 옥죄어 있다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한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있는데 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제한으로 촥 쓸 수 있는 이 에너지를 그런 일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너무 좋죠. 그래서 내가 쓰는 거야.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야. 내가 원하는 수입을 딱 결정하는 거야. 나는 이달에 100만 원을 벌 거야. 그럼 100만 원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결정을 싹 하면.
진짜 결정하면. 그럼 뭐요? 1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지? 어떤 방법을 하고 누굴 만나서 어떻게 할까가 나와요. 결정하면 돼요. 돼요. 벌써 오늘 보름이에요. 그러면 있잖아요. 저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보름이면요. 뭐 하시는 줄 아세요? 포기해버려요. 웃기죠? 처음에는 있잖아요. 보름 동안, 와, 새 날이 생겼다. 그리고 일을 첫날이다. 그러는 거야. 첫날이다 해놓고 마음을 노릇하게 해서 편안하다고 행동 안 해요. 그래놓고 보름 되고, 뭐야, 반이 지나갔어. 확 포기해. 안 해. 와, 희한하죠? 계속 포기하는 거야. 계속 포기해. 어떻게 포기하면 안 되죠? 뭐예요? 지금 각성되는 순간, 지금부터 뭐예요? 계획을 세워서 내가 결정부터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를 벌 것이다. 딱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해야 거기에 맞는 계획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방법이 나와요. 아, 방법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안 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안 차는 거예요. 아, 방법 나옵니다. 저는 20년 전에 제가 하는 일을 만났을 땐 방법이 그때 어딨어요. 그때 저희 제가 하는 일이 한국에 오픈된 지도 몇 년 안 됐었는데 근데도 뭐 믿고 했는지 몰라요. 그냥 막 마구 뛰어다녔어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마구 뛰어다녔더니 되더라고요, 그냥. 아, 된다라고 믿고 결정했더니 그게 그냥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보름입니다. 보름인데 나는 얼마를 벌겠다 하고 모르겠어요. 결정돼 있으신 분들, 결정되면 되시는 분이 있고 결정해도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아예 내 의지를 안 쓴다는 거죠. 내 의지를.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까지 막 또 막 온다. 우리 그 며칠 전에 여기 사무실에 안젤라라는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그 강아지는요, 주인에 의해서 있잖아. 여기 왔다가 또 있잖아. 또 어떤 젊은 학생한테 보내야 되겠다고 보냈대요. 없는 거예요. 허전해. 뭐 딸랑딸랑 3, 4일 지났더니 그게 코세 뜰 습관이 돼가지고 안 보이니까 딸랑거리고 다리를 이렇게 건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며칠 있었더니. 희한하죠? 그랬더니 그러더니 없어졌는데 이 강아지는 어때요? 자기의 결정권이 있나요? 없어요. 동물은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주인에 의해서 그냥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생긴 젤라가. 이름을 성조라고 지어왔다가 저희가 젤라라고 바꿨거든요. 근데 딴 데 가면 또 이름이 또 생기겠죠. 얘는 이름도 수시로 바뀌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 의지를 쓸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인간만이 쓸 수 있대요. 동물은 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지를 쓸 수 있는 건 단 인간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 켜서 들어오신 분들 인간인 거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그 의지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의지를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동물도 갖고 있지 않은 내 의지를 쓸 수 있는 게 인간이야. 뭐가 사랑이야? 뭐가 의지를 쓸 수 있는 거야. 그 의지를 쓸 수 있는데 그 의지를 써야죠. 우리 동물입니까? 아니죠. 물도 기쁨입니까? 사랑이고 기쁨이고 누가 행복입니다 해야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오로지 쓸 수 있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의지를 쓸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하는 건 뭐예요? 의지를 쓰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습관적으로 의지 안 써도 그냥 반복적으로 해요. 그렇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한번 태어났으면 내가 의지를 써서 2단계, 그 다음에 그 위에 단계 또 도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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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보름입니다. 보름. 15일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야, 내가 이렇게 놀았구나 인정하고 인정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 내가 두려워서 안 했구나 인정하고 그럼 지금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그쵸? 어떻게 할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의지를 쓰는 인간이 돼야 됩니다. 인간, 동물이 아닙니다. 의지를 씁시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저도요, 막 제 생각 안에서요, 막 있잖아요, 막 부딪히는 생각들이 막 있어요. 그게 아니구나. 이거를 내가 속에서는 있잖아요, 마음이 어이씨 그냥 다 접어버려? 이런 마음이 쏙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제가 봤어요, 이렇게 마음이. 근데 뭐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이거를 다 어떻게 하면은 조화롭게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의지를 쓰면서 넘어서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님이 암이 걸리셨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의지를 써야 됩니다.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되죠? 우리 써야 돼요. 의지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무한대의 사랑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사랑에 넘쳐나기 때문에 기쁘고, 그래서 행복하기 때문에 의지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갖고 있는 그 수입에서도 한번,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의지를 막 썼을 때, 집중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 또 물질 보이는 세계인 거예요. 그쵸? 여기서, 여기서 잘 해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드러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오늘은 또 내가 어떻게 의지를 써야 될까? 내 행복을 찾아서 가야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젤라가 아닙니다. 강아지 젤라. 사람 젤라 말고요. 홍콩에 있는 안젤라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분이고요. 강아지 젤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의지를 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명상을 하십시오. 2분 명상, 5분 명상을 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답답함이 있는지 뭐가 막힘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느끼기 위해서 해소시켜 주시고 그래도 느끼기 안 되면 연락 주세요. 제가 공부하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공부합시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열등감도 많이 해소가 되고 많이 바뀌었어요. 아직 계속 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쬐끔쬐끔 나갔어요. 네,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